아침마다 남편은 먼저 거실 커튼을 연다. 동쪽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빛이 벽지의 오래된 무늬를 더 또렷하게 살려놓는다. 그 앞에 앉아 나는 늘 같은 노트를 펼친다. 생활 비병원 비적금 3칸 나눠 쓴 그 노트. 페이지 모서리가 닳아 얇아진 곳을 쓸어내리며 오늘도 수입과 지출을 맞춰본다. 원래 우리 노트에는 잔잔한 숫자만 오르내렸다. 집세 대신 관리비, 남편의 혈압약, 내 무릎 주사감. 그런데 어느 해 봄부터 숫자들이 커졌다. 사위도 며느리도 아닌 우리 아들 부부를 위한 항목들이 붙으면서부터다. 처음엔 아들이었다. 숨이 찼다며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올라와 한숨 쉬던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엄마, 나 진짜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 제발 결혼 허락해줘. 그 말이 너무 간절해서 나는 남편을 돌아봤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다. 말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오래전에 사둔 작은 땅의 등기.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사는 동안 아낀 거다. 이제 내 가정을 꾸릴 때 보태련다. 그렇게 우리는 땅을 팔았다. 그 돈으로 아들 부부가 살 집을 장만해주고 혼수며 예단이며 양가 체면 칠해까지 맞춰줬다. 결혼식 날 단상 위에서 둘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는데 나는 여기까지가 부모 됨됨이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객들이 흩어지고 잔반 치우는 소리가 홀에 퍼질 때까지 나는 의자 끝에 앉아 두 사람의 등을 바라봤다. 다 해줬다. 다 해줬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중얼거리며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가 자주 집에 들렀다. 손에는 늘 뭔가가 들려 있었다. 처음엔 떡이었고 그 다음엔 빵, 어느 날은 아기용품 카탈로그였다. 카탈로그를 넘기던 며느리는 무심하게 물었다. 어머니, 저는 직장을 오래 쉬어서요. 다시 들어가려니 쉽지가 않네요. 작은 가게라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은 소자본으로도 한다던데. 말끝을 흐리며 나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을 나는 알아버렸다. 도와달라는 말이었고 당연히 도와줄 거죠? 라는 기대가 숨어 있었다. 남편은 그날 밤까지 말이 없었다. 대신 전기요금 고지서 옆에 계산기를 놓고 늦도록 두드렸다. 인테리어 비용, 임대 보증금, 초기 물품 구입. 뭐가 그리 많은지 숫자들이 줄을 섰다. 새벽 무렵 남편이 입을 열었다. 기회를 한 번은 줘야지. 다만 원칙을 세우자. 가게는 며느리 이름으로, 운영은 너희가, 우리 돈은 대여다. 받게 되면 나눠 갚아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여라는 단어에 우리 마음이 기대 앉았다.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 언젠가는 돌아올 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가게는 동네 큰 길 코너에 자리를 잡았다. 오픈날 며느리는 앞치마를 메고 활짝 웃었다. 아들은 문 밖에서 풍선 아치를 붙이며 내게 엄지를 올렸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도 찍었다. 액자 속 네 사람의 얼굴이 환하다. 하지만 사진 밖의 숫자는 그날도 쌓여갔다. 카드 단말기 임대료, 배달앱 수수료, 시제 부족. 며느리는 밤마다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오늘은 비가 와서 손님이 없었어요. 밀가루 값이 또 올랐대요. 우리는 처음 몇 달을 그렇게 함께 버텼다. 그리고 또 하나. 며느리가 어느 밤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가씨 때부터 타던 차가 너무 낡았어요. 아이 생각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직 아이도 생기지 않았는데 벌써 아이를 들먹이는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다. 재료 사러 다닐 때도 필요하고요. 버스 타면 너무 불편해서요. 남편이 답했다. 중고로 너무 비싼 것 말고. 그렇게 또 돈이 나갔다.
내 노트에 대어 칸 옆에 차라고 적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래도 액자 속 아이들의 웃음을 떠올리며 마음을 달랬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손주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초음파 사진을 처음 보여주던 날 며느리는 울었고 아들은 허둥대며 내게 사진을 여러 장 건넸다. 그 작은 점 하나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듯 설레었다. 그런데 기쁨 뒤에는 늘 계산이 따라왔다. 기저귀, 손수건, 젖병 소독기, 카시트, 유모차. 며느리는 필수템이라며 목록을 보냈다. 나는 목록 옆에 필요라고 쓰며 주문 버튼을 눌렀다. 손주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우리 집으로 왔다. 현관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무거웠다. 아들은 우리가 앉아있는 식탁 맞은편에 천천히 앉더니 준비해온 듯한 말투로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요즘 회사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애까지 있으니까 더 그렇고요. 그래서 작은 사업이라도 해보려고요. 초기 자금만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운영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며느리 가게는 이제 막 적자를 벗어나려나 말려나 하는 판이었다. 차는 갚아야 할 할부가 남았고 손주 물품비 지출은 매달 고정이 됐다. 그런데 또 다른 초기 자금이라니. 한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날 밤 남편은 다시 계산기를 꺼냈다. 침묵 속에서 숫자들이 튕겼다. 장롱 깊이 넣어둔 적금 통장들을 꺼내와 펼쳐보니 라벨 스티커에 적어둔 날짜들이 빼곡했다. 장기 입원 대비, 장례비, 응급비. 노란 스티커를 위로 손바닥을 얹어 눌렀다. 남편이 낮게 말했다. 이것까지 건드리면 우리 집 팔아야 하는 날이 올 거다. 나는 더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노트를 새로 폈다. 제목을 지원 정리라고 적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해준 것들을 항목별로 눌러 적기 시작했다. 결혼시, 집 구입 지원 완료. 창업시, 보증금 인테리어 초도 물품 대여. 차량 구입, 중고 구매로 대여. 출산, 양육, 기저귀 분유 의류, 의료비 일부 지원. 긴급 생활비 3회 대여. 그리고 맨 아래 굵은 글씨로 적었다. 이후 추가 지원 불가. 우리 노후 필수 자금 사수.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묵직해졌다. 나는 준비해둔 노트를 펼쳐 보여주었다. 너희에게 해준 것들이다. 빌려준 건 빌려준 거고 준 건 준 거다. 이건 혼동하지 말아라. 아들이 노트를 천천히 훑었다. 며느리는 차마 눈을 들지 못했다. 남편이 말없이 옆에서 앉아 한 장 한 장 넘기는 내 손을 받쳐줬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남편이 그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마지막이란 말을 내가 너무 쉽게 한다. 너희 결혼할 때도 마지막이라 했고 가게 할 때도 마지막이라 했다. 진짜 마지막은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이다. 그 마지막은 우리 노후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 아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가게는 어떻게? 내가 선택한 가게다. 장사를 접을 건지, 메뉴를 바꿀 건지, 배달을 늘릴 건지. 방식은 많다. 다만 더 이상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은 없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부모 노릇 여기까지다. 더 해주면 너희를 망가뜨리고 우리까지 무너진다.
우리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만이라고 말한다. 말을 마치자 가슴이 비어지는 느낌과 함께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다. 남편이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 울렸다. 우리는 불을 끄지 못하고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남편이 낮게 웃었다. 이상하지?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 나도 그래. 미안한데 후련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작게 오래 웃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웃음이었다. 미안함과 단호함이 섞인 웃음.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가게 메뉴를 바꿔보려 해요. 동네 엄마들 오기 쉽게 낮에 키즈 테이블을 두고 저녁엔 포장 위주로요. 혹시 괜찮으시면 애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요? 돈 얘기는 안 할게요. 시간만. 나는 메시지를 읽고 남편을 봤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 대신 시간. 그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손주의 젖병을 소독하고 작은 배에 문어발 같은 다리를 올려놓고 재웠다.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돈 대신 시간을 주자. 조언과 마음은 주되 통장은 지키자. 그해 겨울 아들이 늦은 밤 전화해 왔다. 엄마 알바 구했어. 새벽 물류창고. 힘들긴 한데 낮에는 가게 도와주고 밤에는 일하려고. 나는 말없이 그래 잘했다고만 했다. 응원은 짧게 책임은 길게. 우리가 정한 원칙이었다. 봄이 또 오고 우리 노트의 숫자들은 다시 잔잔해졌다. 관리비, 약가, 낡은 보일러 수리비 같은 이름들이 다시 줄을 섰다. 한쪽 모서리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손주 예방접종 데려가기. 목요일 오전 10시. 돈 대신 시간을 적어두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가끔 며느리의 가게 앞을 지난다. 진열대에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있다. 아이랑 같이 오세요. 키즈 테이블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면 며느리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아들이 계산대 옆에서 서툴게 커피를 따른다. 우리와 눈이 마주치면 둘은 같이 손을 흔든다. 나는 살짝 고개만 끄덕인다. 그 정도가 좋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 어느 늦은 저녁 아들이 혼자 집에 들렀다. 과일 한 봉지를 내밀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엄마, 아버지 지난번 일 섭섭했는데 지금은 알아요. 그 말 안 해줬으면 아마 계속 기대고만 있었을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과일을 씻어 접시에 올렸다. 남편이 말했다. 잘 버텨라. 그 말밖에 없다. 아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 눈빛에서 나는 예전 그 간절함을 떠올렸다. 이번엔 집을 달라, 차를 달라 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스스로 서보겠다는 간절함이었다. 밤이 깊어 커튼을 닫으며 나는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맨 아래 빈 줄에 단 한 줄을 적었다. 부모가 지켜야 할 마지막. 우리 집, 우리의 노후, 그리고 아이들의 자립심. 글씨를 쓰고 펜을 놓자 멀리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며느리에게서 사진이 왔다. 손주가 가게 의자에 앉아 작은 포크로 케이크를 찍어 먹는 모습. 사진 아래 짧은 문장. 어머니, 오늘은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나는 휴대폰을 남편에게 내밀었다. 남편이 물끄러미 사진을 보다 웃었다. 이런 소식은 얼마든지 받아도 되지. 부모의 도움은 결국 방향을 정해주는 바람이어야 한다. 등을 떠미는 폭풍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짝 등을 미는 바람. 우리는 이제 그만한 바람을 보냈고 아이들은 그 바람에 기대 스스로 균형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바람을 아껴 우리 노후를 지키기로 했다.
그게 서로를 오래 살리는 길이란 걸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을 돕는 일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과도한 지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